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며 한때 비가 내렸고 내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4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은 아침 최저 17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0.5에서 최고 2.5m의 파도가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포항시는 유강 정수장 등 8개 정수장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물 사용량이 많은 추석 연휴 동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정수장 펌프 작동 상태와 송수배관의 누수, 파손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정수약품 투입 시설과 수질 자동 측정기, 염소 투입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필터 변색 민원이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토 작업과 관 세척, 저수조 청소를 시행한 결과 수돗물 상태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시외버스 터미널과 신경주역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행사와 신라 문화제 등을 홍보했습니다. 문화예술관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50여 명으로 구성된 고치대 연주로 귀성객들을 환영했고 신라문화제와 추석 연휴 행사가 적힌 홍보물을 나눠줬습니다. 관광 컨벤션관은 신경주역에서 추석 연휴 행사와 주요 관광지 안내 홍보물 500여 부를 귀성객들에게 배부하고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포항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의 신청을 받아 단열과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등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은 뒤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포항 크루즈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을 위해 추석 연휴 정상 운항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추석 당일은 낮 12시부터 영업합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도심지 운하인 포항 운하의 야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 주말인 14일과 15일 밤 7시 매일 1회씩 야간 해상 투어를 진행합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이른 추석 명절에 따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은 최근 3년간 식중독 환자로부터 분리된 887주의 식중독 원인균을 분석한 결과 40%가 8에서 9월에 분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연구원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 식중독 주요 원인균으로 노로바이러스를 지목하고 해산물 익히기와 손 씻기 등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김석희 국회의원은 제2금장교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말 완공 목표인 경주시 현곡면과 황성동을 잇는 제2금장교 건설 공사를 올해 내로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안강읍 세신마을 진입로 확포장 20억 원, 양북면 용동 오암교 개체공사 8억 원 등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확보해 토지 보상에 이어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의 절반가량은 출근에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1,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64.7%, 직장인의 45%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근무자 가운데 5명 중 3명은 추석 당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매장과 사무실이 정상 운영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한다는 답변이 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사고와 졸음운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돈선 등의 순으로 빈번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체 발생 사고의 절반가량이 집중됐습니다.